전례 없는 시19 사태로 세계 각국들은 엄청난 경제 위축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방역 모범국으로 급부상하여 피해 사례를 대폭 통제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조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례없는 비상 상황, 대책이라도 전례 없어야 한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상황인데요. 민주국가 정상들이 나라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19 사태를 이겨내는 대안책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재난지원금 및 재난기본소득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또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그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이 전례 없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만의 방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한 것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찍이 지난 3월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중위소득 150% 이하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수립했고 4월과 5월부터 온라인 및 현장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체계적인 계획과 빨리빨리 문화가 또 빛을 발했는데요. 정부는 신청 인원이 몰릴 때 폭주하는 전산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온 오프라인 신청을 받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등본들을 바탕으로 신청 기간 동안 몰리게 될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서버를 개별적으로 증설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기도는 20만 명의 인원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 증설을 사전에 진행했고 각종 신용카드사들과 협력하여 4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 전용 신청으로 진행, 신용카드사가 즉시 전산 조회를 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구의 일괄 지급을 도왔습니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지역 화폐를 받지 못한 또는 없는 인원은 대면 상담이 필요한 오프라인 신청과 묶어 5월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현장 신청을 통해 당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죠. 성인은 무조건 개별 신청, 부양자가 있다면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신청자들의 트래픽 집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면서 2달 안에 전 국민이 신청 날짜로부터 일주가 넘어가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는 온라인 지급 방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지역화폐 사업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스템을 연계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 사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지역화폐 사업의 목적인 0% 수수료를 통해 시19 사태의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수익률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이라면 본인 확인을 위한 각종 휴대폰 인증 지원 업체들이 신청 진행 시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인증 서버에 가해질 트래픽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인증 지원 사업자들이 긴밀한 협력이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A4 용지 한 장을 채울 정도로 사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조성한 것과 달리 옆나라 일본인들은 오늘도 한국을 바라보며 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특별 정액 급부금이라 불리는 재난지원금을 웬일로 필기 작성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는데요. 1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과정은 중앙정부의 마이넘버 포털 사이트에서 일본식 주민번호인 마이넘버 카드 비밀번호와 세대 정보를 넣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데 마이넘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고 지자체까지 직접 찾아온 뒤 온라인 신청을 하는 황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애당초 일본 정부가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한 이유가 시민들이 지자체로 직접 찾아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처참히 실패한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명색이 일본의 정책인데 여기에서 끝나면 섭섭하죠. 중앙정부 웹이 1억 명의 전 국민을 수용함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접수된 정보는 해당 세대주의 주민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이때 지자체가 실제 등록된 데이터와 신청된 세대원 서류를 프린트하여 수작업으로 2인 1조로 대조합니다. 이것도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중앙정부는 혹시라도 정보를 잘못 입력한 분들을 위해 신청 버튼을 여러 번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 똑같은 정보, 비슷한 정보를 여러 차례 등록시키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 신청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 대조를 하는 업무 부담은 지자체팀에게 돌아갑니다. 덕분에 일본의 모 구청은 매일 신청자가 1만 명에 달하는데 하루 150명분의 신청밖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13일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은 C19 사태로 파산 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자가 전국 14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쿄는 31곳으로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호텔 등의 서비스업이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및 주점, 소매업이 41곳에 달할 정도로 나름 규모 있는 자본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가까스로 아베가 14일 도쿄와 오사카 등의 8개 지역을 제외한 39개 지역의 긴급 사태 해제를 선언했으나 그의 말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이태원 2차 파동을 보셨을 것이다. 방심하는 순간 파동이 온다라며 한국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아베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수출 규제 해제하고 한국에 협력 요청을 해라.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일본보다 먼저 외출 자제를 완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난지원금조차 직접 손으로 써보고 읽어보고 자판 두드려 본인 확인하는 일본이 한국을 뛰어넘어요? 웃기시네. 이상 꾀시였습니다.